7세 아이에게 너가 필요한 것은 늘 당연하게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원하는 건 거의 다 사주는데요. 물건 사주는 건 괜찮은데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아이템은 사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직 어려서 이유를 납득시키기 어렵네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로 성장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관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길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가?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없는데 자식에게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에게 옳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면 왜 장기라도 기꺼이 떼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라고 깊은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은 자녀를 부모 의존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커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갖지 못할 때에는 생때 어거질 화, 분노, 폭력성을 띠기 쉽겠죠.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자녀를 무조건 감싸고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참 예쁘고 고운 빛깔을 가졌지만 생명력이 강하지 못하고 약합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허약한 빈 껍데기이기 쉬우니까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연 속의 야생 풀꽃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야생 풀꽃은 온갖 모진 비바람, 눈보라를 견디며 강한 생명력, 자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소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알맹이가 꽉 찬 단단한 상태이니까요. 영성 수행자의 자녀라면 어려서부터 독서와 운동을 습관화시켜주고 조금 더 성장해서 가벼운 명상을 더해주면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방식을 찾아가고 독립적이고 강해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것이고 균형 잡힌 자기중심을 알아서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현재 별로 돈 때문에 힘들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불안하지 않은데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누군가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금융 공부도 하고 있고 돈이 모이는 중인데요. 아직 이렇다 할 돈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돈을 모으지 않아도 괜찮고 언젠가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실제로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돈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체험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돈을 좋아하고 좋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문제인 거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 괜찮습니다. 과도한 집착은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두려움은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니까요. 님이 지금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이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님이 다니는 회사가 내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져 실직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인지 하는 게 관건이겠죠.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남아있을 때는 자신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거의 바닥나고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아주 쉽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물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에고는 돈과 물질에 깊이 생애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물질이 나의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에 깊이 생애된 에고는 수단과 목적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돈이 목적인지 수단인지 거의 구분을 못하고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성공이 인생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죠. 경제적 자유를 인생 목표로 삼는 것은 무의식 깊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가장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최면 기능이죠. 에고는 다른 개념들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그 위에 덮어버려 안 보이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집착에 대한 것입니다. 에고는 강한 최면을 걸어 집착을 집착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집착을 자신에겐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행동으로 느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집착은 강한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영성, 마음 공부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깊이 파고들면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히 드러납니다. 나에게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깊은 명상 수련으로 자신의 무의식 속을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랑, 인간관계 등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진리네요. 모든 것에 풍족함 느끼기.
이렇게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네 인생. 감사해요. 벌써 세 번째 돌려보는 중.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무의식은 핵심과 본질을 파고드는 것이라 삶의 모든 부분을 적용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의식에 어떠한 에너지를 심을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풍족함은 충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참나의 의식이 자각의식, 합일의식, 충분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반면에 에고의 의식은 참나의 의식과는 정반대인 망각의식, 분리의식, 결핍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에고는 항상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인지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하고, 옷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에고는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캐릭터의 역할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다 보니 항상 괴로움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죠. 이런 부족감, 결핍감은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무언가에 집착하도록 만들기 쉽습니다. 삶이 참 힘겹고 고달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에고의 결핍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부족의식, 결핍의식은 에고의 강력한 최면 기능 중의 하나이므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참나의 충분의식을 통해 풍족함에 대한 인식을 키워가려고 해도 에고의 강력한 최면 기능이 작동해서 풍족함에 대한 인식을 계속 부족함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에고의 강력한 최면 기능을 뚫고 풍족함, 풍요로움에 대한 인식을 극대화시키려면 내가 체험하고 있는 3차원 물질계가 게임, 시뮬레이션, 홀로그램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죠. 집중 명성 수행, 수련을 통해 나의 에너지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야 망각게임, 분리게임, 결핍게임을 자각게임, 합일게임, 충분게임으로 전환시켜 풍족함을 삶의 전반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